네, 오늘은 목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할 주제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믿을 건 바로 실적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려화 여인이 갑자기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하면 오늘 가장 뜨거운 게 일단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3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이 떠올랐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이렇게 숫자로 증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일단 AI 붐이 운명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실적 나오고 되게 동공지진. 네. 이거 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세론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나가시고요. 네. 네, 그다음 바로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가 네. 자리를 못 잡고 저렇게 축축 처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이닉스마저도 참 같은 기준 쪽에서 바라보면서 돼가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실적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거고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그런 거보다 하나 흠잡을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증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나오는 실적의 증가율이 조금 좀 약간 둔화된 것들. 네. 이거 빼고는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왜 올라갑니까? 그럼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아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레벨 규모를 생각해야지 증가율 자체를 보게 되면 뭐 다 꺾인 거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팔아야 됩니까?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한 거 가지고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되는 만큼 지금 이번에 그냥 HBM이 갈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많이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나왔던 까지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 7조 원대가 살짝 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에 못 도달했고 이건 이제 충분히 그 정도까지 도달을 했고 거기다가 HBM 쪽이 뭐 1년 대비해서 뭐 330% 이상 증가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네, 거기다 뭐 전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의 지위에 맞게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기세는 이어갈 것 같은데 이제 또 자꾸 체크할 거는 증가율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컨콜에서도 밝혀졌듯이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우리는 셋이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꺾이지 않으면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암울해지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그만큼 못 뻗어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또 해외 AI 쪽의 인프라와 함께 같이 커지는 중요한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를 어느 정도 좀 벗어나면서 변화가 들어올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팝니다. 네.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삽니다. 네. 이런 기조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맞는 눈높이로 주가가 변화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으로는 20만 원이 저항입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봐도 20만 원이 저항입니다. 그런데 저항은 돌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안착이 돼서 이번 오후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착이 돼서 그거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안착을 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분들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왜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감이 감돌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다행히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오전에 흔들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흔들리는 건 동공지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혹시나 이거 세론 아닐까?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약하고요. 거기다가 또 어제 또 외국인들 좀 이제 좀 덜 파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시각들이 있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선반영됐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좀 어제 선반영된 거 아니야라는 쪽 관점 쪽에서 이어졌지만 물론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이거 세론 아니야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동참하느냐 마냐. 이거 팔고 다시 살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간 보통 보면은 종목들이 나온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켜보는 사이에 밑에 한번 치고 돌리고 하는 과정들이 나왔던 걸 보고 거기다 이제 또 슬쩍 또 외국인들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탄력들이 계속 붙어야 되겠죠. 네.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뭐 초반에 혹시나 시장의 흔들림을 잘 참고 지켜오신 네, 분들이 이제 챔피언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못다한 꿈을 그래도 하이닉스가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TSMC, 팀 엔비디아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떡할까요, 대표님? 삼성은 이제 또 HBM 주도권까지 뺏겼고 레거시 D램도 수요는 계속 안 돌아오고 있고 여기 대해서 파운드리까지 TSMC한테 뺏기게 생겼잖아요. 삼성은 어떻게 해요, 대표님? 울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제정신에 그리고 또 맨정신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소주인가요? 예.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지금 차트인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요한 저항권 쪽으로만 다가서게 되면 빠집니다. 이거 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런 저항권대 안쪽에서 까지 지금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자리들 쪽에서 닫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닫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딱 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닫게 되면은 저희가 기대는 있어요. 이거 저항권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보고 일단 안착해서 좀 거래도 좀 늘어나는 김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체크하는 게 저희가 장중에는 어제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럼 오후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변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종가상으로는 또 와르르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기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라는 쪽에 대한 또 좌절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결론은 지금 이제 거의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 그만 파는 거, 그리고 또 거래량도 일단 지금은 계속 받는, 이 거래량 속도 떨어지게 되면 또 한번 출렁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가격으로 볼까요? 근데 네. 가격이 매번 바뀌어지니까 솔직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59,000원으로 저기 바뀌어 있습니다. 네, 59,000원대 안착하고 외국인들 변화되고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 계속 유지되고 네. 그래야 탄력을 받는 조건이라고 보였는데 뭐 나머지 관련된 삼성전자가 왜 뭐 기업적인 내용들 막 얘기해봐야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 잠깐 또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네. 모 의원께서 오. 삼성전자 네. 이재용 회장의 거취 문제 이거를 빨리 사법부에서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야 더 발목을 잡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도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발목을 잡다 보니까 총수가 네. 그러면 막 총수의 의지를 꺾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래저래 사면 초관 입장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그냥 다 됐고 그러면 우리도 엔비디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품 안에 들어갔었을 때 변화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뭐 그런데 해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니까 HBM3 이 12단 내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6월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결과물이 없죠. 그런 쪽에서 막연히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사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다 이런 거 그냥 저희가 뭐 단독 기사 뭐 로이터에서 누가 얘기했더라 뭐 트렌드포스에서 뭐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다 됐고요. 삼성전자가 만약 되면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경사를 우리 회사가 직접 뭐 부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믿어야지 지금 거기서 통과됐다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가 흔들리기도 이제는 벌써 마음이 바스락바스락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삼성전자까지 저희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3분기 순이익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익 이렇게 뛰어넘어서 우리도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호실적을 쓴 이유가 규제 크레딧이라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규제 크레딧이 뭘까요, 대표님? 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규제 크레딧 관련된 쪽에서 이제 그거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거,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차를 팔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면서 나왔던 부분들과 그리고 또 나왔던 ESS 쪽, 이쪽이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죠. 비용을 얼마큼 줄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히 이제 차를 얼마나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QA 확대보다 비용 관리를 잘해가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시장은 더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QA 확대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년 가게 되면 한 또 차량 출하량 기준으로는 한 20-30%더 늘어날 것이고, 근데 늘어나는 건 이제 기가 팩토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함께 좀 부담 가는 요인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생산해서 이제 출하량과 판매량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가장 최대 고민은 트럼프. 네, 리스크에서 전기차를 얼마큼 규제하느냐 싶은데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지금 같이 유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걱정은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라고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겠죠. 게다가 또 하나 내년 Q 확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를 저가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내년 중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나오면서 또 변화를 이어간다. 그러면 저희 2차전지 업체 쪽엔 그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테슬라 실적 가지고 호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테슬라 실적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매출이 줄어든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ESS 쪽 확대되면서 거의 또 50% 성장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국내 업체 쪽으로 보게 되면 ESS의 기회가 더 높아진다.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ESS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 2, 글로벌 1, 2, 3, 4 전부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5%대쯤 돼요. 근데도 우리가 왜 기대를 하냐면 이거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는 뭐 IRA 법안 적용되면서 지금 중국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중국 쪽은 다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 다 누가 커버할 겁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게다가 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다기 시작하게 되면 비싼 차나 싼 차나 모두 다 배터리 다 장착하게 되겠죠. 그러면 Q 확대가 나온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 쪽으로는 그나마 수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걸 더 노리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왜 가요? 그거는 연결고리가 조금 좀 약한 부분들이죠. 근데 왜 더 잘 갈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그러니까 내년을 겨냥해서 내년 때문에? 예. 그러니까 Q 확대가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북미 쪽, 그리고 또 아마 중국은 좀 격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특히 지금 싼 자동차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또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게 격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에서 성장한다. 이거 국내 업체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중심으로 얼마큼 성장하느냐, 유럽 시장이 얼마나 회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가 될 텐데 저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국내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그나마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가고 있는데 소재 기업들은 오늘 또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문제죠. 예. 소재 업체들까지 신나게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또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소재 쪽을 바라볼 때는 보면은 이제 소재가 이제 그럼 우리도 Q 확대가 돼.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캐즘 끝나고 우리도 공급 많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동향들을 잘 보시게 되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원자재 시장이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달러 강세, 금리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 시장은 어떤 약간 유동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은 구리 가격들 어제도 보니까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빠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뭐 니켈, 알루미늄 이런 쪽들 보게 되면 비금속 광물 쪽들은 다 쭉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차전지 쪽에서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반이 NCMA 리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니켈, 코발트, 니콜 죄송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 가격들은 다 하향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소재 업체 쪽으로는 P도 좋고 P도 올라오고 Q도 올라오고 하는 모든 구간들을 다 바라보면서 와 우리 실적 좋아져요라고 할 텐데 P가 모자라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단가가 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럼 거기다가 Q의 확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그러면 P 하락하고 Q 정체 실적이 좋아질까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캐짐해서 가장 늦게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딴 거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달러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달러 강세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만큼 됐다라고 해서 달러 약해지고 원자재 가격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그럴 때는 또 2차전지 모멘텀 살았을 때 소재 쪽이 좀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너무 소재 쪽으로 깊이 대응하는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 쪽은 지금은 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자율주행과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대감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걸까요? 네. 국내 짧고 강하게 딱 끊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체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어떤 성과를 낼 만한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뭐와 성과내서 FSD가 우리 기업들에도 수혜를 될 만한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만약에 갖고 계셨다가 물렸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다. 정리할 기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테슬라는 FSD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배당 예전에는 뭐 라이다를 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카메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분위기인데 네. 또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저희가 뜯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이거를 그럼 국내 저희가 또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그걸 쓰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아니면 또 라이다 관련주 이런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국내 거 씁니까? 네, 그거 아니죠. 아직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또 어차피 여기서 써서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단가 또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낮은 단가 쪽으로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한국 뭐 다른 쪽으로 위탁한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모멘텀이 한국 쪽에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고려 아연이 오늘 갑자기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요. 경영권 분쟁에 왜 이렇게 고려 아연 언제까지 올라가나 또 궁금해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오늘 네. 이렇게까지 간 이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이제 고려 아연은 이제 공개 매수 날짜 다 끝났고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그냥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그렇게 보는가 그러면서 확 또 들어올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려연이 지금 공개 매수 끝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표차가 크게 없습니다. 네. 돈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할까요? 아우 나 저기 졌으니까 깔끔하게 손 털고 다 가져 이렇게 할까요? 장내 매수로 들어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근데 일단 장내 매수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내 매수로 들어가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조달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면서 많이 올라온 거 그다음에 또 슈팅이 좀 나오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장내 매수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MBK 쪽이 좀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모펀드 입장 쪽에서 조달 능력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아마 조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최씨 쪽인 것 같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MBK가 계속 또 제동을 걸어요. 네. 가처분 신청 내고 물론 안 될 줄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계속 또 제동을 걸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쉽게 말씀하면 돈이라고 그러죠. 네. 그 싸움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고려연이 막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체크하는 게 그러면 또 키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영풍정밀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고려연 움직이던 거 보고 차라리 그거를 따라가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한 몸입니다. 이제 영풍정밀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갔다가 또 주가 쭉 밀리면서 여러 가지 네. 또 부담 가는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분 확보해야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되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특히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한참 벗어났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그 밸류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때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PBR 따지게 되면 뭐 0.4배, 5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싼 종목들 누군가 뭐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돈가 붙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밸류업은 이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이 붙어야 한국은 제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PBR이 1.9배까지 올라왔네요. 네. 이제 싸지 않은 가격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이 1.7%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이 회사 차지할 거야. 라는 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는 이 격돌 과정, 그러니까 이걸 매매할 기회 없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시되 지금은 다만 2단계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쪽에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다 갈지 안 갈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정한 밸류업은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또 대표님의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거. 네, 네, 또 이래야 이렇게 주가가 기억에 올라가니까. 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또 고려아연의 상한가까지 간 이유 중에 일단 장내 매수가 본격화돼서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기에 제가 또 궁금증이 드는 게 금값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달러도 그렇죠. 오르고 있는데 금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실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영향은 없을까요? 네, 고려아연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아연이니까 아연만 한다. 예, 아연 하는 건 맞습니다. 예, 한국 코리아 아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연의 매출 구조가 33% 정도 됩니다. 근데 아연은 솔직히 보게 되면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네. 돌을 딱 주고 거기서 아연이 있으니까 추출해. 그러면 와 하고 추출하는데 부산물로 나온 게 있죠. 그게 은이나 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고려아연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금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은이 차지하는 게 26%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생각하게 되면은 아연 33%보다 금, 은을 따지게 되면 더 많은 매출 비중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이거 수혜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지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PBR 1배 정도까지 뭐 올라오게 되면 와 그러니까 그게 수혜 정도까지 왔을 텐데 네.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건 투자 아이디어의 아주 일부분이고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돈 싸움이니까요. 돈 싸움이니까요. 예. 방송이 언어고 저희끼리는 이렇게 안 하죠. 네. 네, 그렇다면은 고려아연 이렇게 관련주들의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발을 담가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금값이 오른다는데 그냥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 네. 네, 100만 원 있습니다. 네, 출연료 입금했습니다. 입금 들어와가지고 고려아연 사시겠어요? 금 사시겠어요? 지금 저는 금. 금이요? 네. 금 뭐 사봤자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래도 어떻게 저는 안정적인 걸 안정적인 거, 추구해서, 네. 예. 그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에 하고 네, 이렇게 나중에 하시면서 팔지도 할 수 있고. 아, 예, 아주 다양한 효용은 있네요. 네. 예. 만약에 지금 상황 쪽에서 무슨 나 좀 이거 좀 쳐 매매 좀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 매매 쪽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긴 보시는데 네. 아마 지금 대상은 이게 쉽게 그러니까 하다가 또 변동폭도 무지 클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또 대응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그 변동을 사랑하시고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타겟이 나겠지만 우리 앵커님처럼 네. 좀 안정적인 걸 생각한다. 그리고 다 몸에 뭐 번쩍거리는 거 붙이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차라리 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현재 또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대표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